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키우며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혼자 직장 다니고 저는 아이 낳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집에서 살림만 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겨우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서 낮에 몇 시간씩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친정엄마가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예전부터 하셨고 나름대로 서울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가게가 손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 낮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3시간, 4시간 정도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 맡겨두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월급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제가 버는 250 중에 매달 200만 원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많이 저축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우면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 이 정도는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도저히 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현직 교사시고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서 그런 프라이드가 대단한 편이었어요. 특히 당사자인 시아버지나 우리 남편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데 정작 집에서 한평생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본인들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제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 각자 따로 장사를 하시는데 상견례 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 집안은 배운 사람들인데 저희 부모님은 고졸이고 식당 장사를 하고 있으니 성에 차지 않으셨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편은 애초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도 어차피 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시거나 자주 보고 살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 상관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를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아이 낳고 퇴사를 한 이후로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자꾸 이래저래 신경 거슬리게 합니다. 손주 보겠다며 아무 때나 집으로 찾아오고 제가 낮에 일하고 있는 시간에 말도 없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빈집 문을 두드리고 간 적도 있어요. 너는 애 키우려고 직장까지 그만뒀으면서 너희 엄마 가게 도와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제가 공짜로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제 사정을 아시니까 편의를 봐주시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편할 때만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장이 써주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나가서 일하는 게 싫으면 어머님이 그만큼 저한테 돈을 주시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맨날 해결 방법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시고 입에 바른 소리만 하실 거라면 솔직히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엄마가 하는 식당이 이 주변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해요. 서울권 내에서는 나름대로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꽤 많이 찾아옵니다. 가게를 운영하신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만큼 오래된 단골들도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엄마가 담근 겉절이와 묵은 김장김치를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고 하면 아예 1kg에 10,000원씩 포장해서 사가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엄마가 김치 장사를 했으면 진작 더 크게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사장인 고깃집에서도 엄마가 담근 김치를 가져다 쓰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김치 맛있다고 계속 찾아올 정도고 사실상 우리 친정 집안을 일으킨 건 엄마의 김치 만드는 손맛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친정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빚 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고 월세 잘 나오는 4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 있으십니다. 가게 두 곳에서 매달 버는 수익도 적지 않으니 솔직히 말해서 시댁보다 친정이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훨씬 잘 사시는 게 현실이에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인 건 맞지만 그래도 돈을 엄청 잘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어머님이 보시기엔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야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하는 가게를 물려받아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당장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주방일이며 가게 돌아가는 걸 배워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사는 게 아닌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 대놓고 무시하세요.
너가 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아들이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차라리 집에서 애를 열심히 보고 내조를 더 잘하려고 해봐라. 아니,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대출금도 갚아야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전기세, 통신료, 보험비 등등. 고정적으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2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먹어야지, 입어야지. 가끔 하루씩 아이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전부 돈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남편의 월급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생활비만 쓰면서도 적자 안 보면 다행이다 싶어요. 살림을 좀 더 야무지게 하고 아꼈으면 남편 혼자 벌고 제가 살림만 하면서도 모자라진 않을 텐데, 저는 차라리 제가 고생을 좀 더 하더라도 많이 벌어서 저축도 더 하고 싶고 아이한테, 남편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거든요. 말이 좋아서 교육자 집안이지 사실 시댁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교단에서 오래 있던 건 사실이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인 것도 아니거든요. 정년 퇴직이 코앞이신데 시댁 재산이라고는 두 분 사시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아버님 타고 다니시는 국산 중형차, 어머님 타고 다니는 경차 한 대가 전부예요. 남편한테 몇 번 물어봤지만 다른 재산은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님 퇴직하시면 평생 연금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대단한 교육자 집안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항상 자기 아들 체면 깎는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사모님 소리 들으며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한데 가만히 있으면 대체 누가 저를 대접해 주겠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나 저희 부모님을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시어머니의 끔찍한 요리 솜씨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만큼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이 제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어보고 저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시댁에 가서 가끔 밥을 한 번씩 먹을 때면 모든 음식의 간이 전부 엉망진창이라서 그저 살기 위해 먹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랑 우리 엄마가 손맛이 좋고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시부모님한테 하도 자랑을 해놔서 예전부터 종종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밥을 두 그릇씩 드시고 반찬도 차려놓으면 싹싹 비우세요. 아버님이 워낙 잘 드시니까 집에 가서도 드시라고 따로 반찬도 몇 번씩 챙겨드리고, 엄마 가게에서 새로 양념 게장 같은 걸 무치는 날에는 시댁 드리려고 한 통씩 얻어서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했었어요. 아버님이 잘 드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시어머니가 입으로 방정을 떠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엄마가 하시는 반찬은 전부 달고 짜고 건강에는 별로 안 좋겠더라. 음식이 달면 쉽게 물리는 법이야. 누가 보면 요리 연구가쯤 되는 줄 알겠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들이 달고 짜기 마련이지. 그럼 싱겁고 밍밍하면 누가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어머님이 저런 헛소리를 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시댁에는 콩자반 한 톨도 가져다 드리는 일이 없어요. 저와 우리 엄마 반찬 맛있게 드시는 아버님께는 조금 죄송한 일이지만 저라고 기껏 베풀면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모녀 손맛에 아버님이 길들여져 버리셨다는 거죠. 모르고 살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한 번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던 시아버지는 그 뒤로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기가 더 힘드셨나 봐요. 어머님의 자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통해서 나중에 듣기로는 아버님이 어머님 보고 저희 집에 가서 반찬 좀 얻어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너희 엄마 손맛이 좋으신 것 같더라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선뜻 우리 집 반찬을 시댁에 계속 나눠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엄마 가게는 매일 많은 양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 먹을 정도로 한 통씩 가져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그놈의 교육자 집안의 체면이라는 것이 뭔지. 어머님은 절대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식당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조금씩 줄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 남편에게 낮에 학교에서 급식 안 먹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갔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남편은 자기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아니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바로 누가 했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고, 사실 어머님이 우리 집 반찬을 가져가더라도 그걸 트집 잡아서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반찬통 서리를 해갔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잖아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조금씩 반찬이 줄어들다가 제가 아무런 내색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대범하게 많은 양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하나 가득 있던 물김치도 반통을 한 번에 퍼가시고, 반찬 없을 때 볶아 먹으려고 빨간 양념된 돼지 주물럭도 한 팩을 통째로 가져가시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자존심이 얼마나 세길래 며느리 집에 냉장고를 털어가면서도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 싶어서 어머님한테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엄마 가게 놔두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잘 먹었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냉장고를 털어가셨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어요. 엄마 가게에서 생굴 넣고 겉절이를 만들었는데 그날 장사 끝나고 겉절이가 조금 남아서 그걸 제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이 주말이라서 집에 남편과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니 집이 완전 엉망으로 어질러 놓았더라고요.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아이 씻겨서 먼저 재우고 치킨 한 마리 주문해서 남편이랑 맥주 한잔하고 잠들었는데 뭔가 하나를 깜빡했어요. 엄마 가게에서 가져온 굴겉절이를 냉장고에 넣어두지도 않은 채 제가 집에 오자마자 청소하고 아이 씻기고 하느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겉절이는 그대로 저희 집 싱크대 위에 반찬통에 담긴 채로 나와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신경 못 쓰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저 역시 엄마 가게 출근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겉절이의 존재는 완전히 제 기억에서 없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겉절이를 발견하시고는 집으로 가져가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겉절이를 완전 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져가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집 냉장고에 반찬이 또 조금씩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월요일부터 우리 집에 왔다 가셨구나 추측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이었고 시부모님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고 남편이 혼자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대충 여기까지 듣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식중독이었죠. 대체 뭘 잘못 드셨길래 식중독까지 걸리셨을까 싶었지만 저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시는 겁니다. 야, 너네 집에서 가져온 겉절이 먹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희 엄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상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갑자기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말하는 겉절이가 그 겉절이였어요. 아마도 따뜻한 저희 집에서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었으니 겉절이 안에 들어있는 굴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은 굴김치라면서 통째로 가져가셨고 그날 저녁으로 아버님과 함께 수육까지 야무지게 삶아서 드신 것이었어요. 중간 사이즈 반찬통으로 하나 가득 있었는데 그걸 두 분이 다 드셨으니 탈이 날 만도 하죠.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 이후로 자꾸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식당에서 상한 음식 팔다 걸리면 문 닫는 거 몰라? 그 말에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싱크대 위에 있던 거 가져가신 거예요? 그거 상해서 음식 쓰레기로 버리려고 내놨던 건데 그걸 왜 말도 없이 가져가서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요즘 냉장고에 반찬이 자꾸 줄어든다 싶었는데 설마 교육자 집안에서 몰래 가져다가 드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쪽팔리고 창피한 일인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도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설명해줬더니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부끄러워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냉장고에서 반찬 도둑질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척 눈 감아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가만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는 일은 없었고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셨을 텐데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 한 통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직접 사과를 받진 못했지만 아버님이 얼마 전 전화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아버님은 제 허락을 받고 가져오는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버님이 이번 사건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대 피해자나 마찬가지죠. 남편도 이번 사건 이후로 저한테 미안해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는데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온 식구들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고 반찬 나눠달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제 앞에서 굽히고 들어오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 상관없고 솔직히 끝까지 저한테 사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속으로는 저를 인정 안 하실 분이라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들어주는 반찬들을 나눠주고 싶지 않거든요. 덕분에 저는 요즘 너무 홀가분하게 마음 편히 살고 있고 이대로 어머님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굴러들어온 복을 이렇게 걷어차는 사람도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